우리가 야당하고 이제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여당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인재는 어디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기예요, 안정기예요, 아니면 하락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안정기입니까? 뭐 정의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교육 예산을 볼 때 저희가 바라본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춰서 교육 정책을 짜고 교육 정책에 네. 따라서 교육 재정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경제가 상당히 하락기였고 경제 성장 동력이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성장 동력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확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수에 대한 조정을 통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추가 경정 예산도 그러한 반영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기시고 안정기일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성장기이고 안정기일 때는 다 두루두루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락기이고 세수가 어려울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 고등교육과 그러니까 일반 네, 예산 네,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상 편성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의 추경 예산 편성은 지금 편성 방향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부의 예산 편성 과정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듯이 초중등 교육에서의 재정 투자가 요구가 되는데 그리 하려고 그러면 우리 초중등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려면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고등교육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부합되게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는 교육부는 명확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지금 위기시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는 쪽에서의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추가 경정 예산에 있어서의 재정 투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 각 정부 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추후에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겠지만 그럼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부흥하고 새로운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 R&D 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예산에 대한 투입 그런 가운데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그것이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이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의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의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뭐 하냐면 국가는 지금 위기시고 위기에 맞게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수도 어렵고 실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추가 경정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에 대한 것들 할 때 저는 장기적인 5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AI, 바이오, 컨텐츠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거, 초중등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서 5년간 준비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인재 양성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맞춰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안정기 예산을 배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 설계로서 생각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가 우리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 면에서 보면 새로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때 필요한 기반인 유초중등 교육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한 논의.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논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5년간 발굴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이 편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국정과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추가 경정 예산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안 고치는데 어디가 고치겠어요? 세수 고치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 한 2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참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이것이 현실보다라는 걸 좀 봐서 이걸 빨리 모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집권 여당의 목표가 되고 목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